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분류와 특징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냉동실에 종이로 포장된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스크림은 유지방과 당분이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도당의 분자를 봤듯이 탄소, 수소, 산소가 주된 원소예요. 포장재인 종이 역시 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가 주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유리병이에요. 유리의 주성분은 이산화규소에 나트륨을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규소, 산소, 나트륨이 주된 원소이고요. 야채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가 주 원소예요. 그리고 고기에는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많죠. 단백질의 원소로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가 더 추가돼요. 또한 여러분이 많이 마시는 음료수 캔은 나중에 뒷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재활용 표시에 알루미늄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찌그러지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을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해 놓은 것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 원소들을 보여줄 텐데 각각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 맞춰보면서 그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왼쪽부터 철이고요. 그 다음은 리튬이에요. 리튬은 은백색을 띠다가 칼로 자르면 이렇게 표면이 까맣게 변해요. 그 다음은 칼슘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망간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명칭이 바뀐 망가니즈는 심해저에서 많이 발견되고 건전지에도 많이 쓰이죠. 알루미늄은 주방용 호일과 음료수 캔에 많이 쓰이고요. 황은 이렇게 노란색 결정을 이루는데 사실 다른 원소와 반응해서 화합물로 존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물체의 뼈나 소변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성냥을 만드는데 주로 쓰이기도 하죠. 이건 뭐죠? 네, 반짝반짝 빛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예요. 아래는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이고요. 이 둘은 성질이 아주 다르지만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도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전선에 많이 사용되는 구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금이에요. 그리고 마시면 우리 목소리가 변하면서 풍선에 많이 사용되는 기체, 네, 헬륨이죠.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 기체, 또 살균 소독에 많이 쓰이는 염소 기체, 마지막으로 붉고 노란빛을 내서 네온 사인에 쓰이는 네온입니다. 이들은 모두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자, 비슷해 보이는 원소들을 모아봤어요. 이들은 모두 무엇에 속할까요? 네, 금속 원소입니다. 그럼 이들은 네, 비금속 원소에 속해요. 그럼 금속의 특징 4가지를 볼게요. 우선 금속들은 겉모습이 좀 비슷하죠. 사진처럼 금속 원소들은 그 표면에 반짝반짝하는 특유의 광택을 가지는데 대부분 철이나 리튬처럼 백색이나 회백색의 광택을 가져요. 물론 예외적으로 금은 이렇게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의 광택을 가져요. 두 번째,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대체로 잘 통하는 성질이 있어요. 열을 잘 전달하는 열 전도성이 있어서 보일러관, 냉각관, 조리기구에 잘 쓰이고요. 전기를 잘 통하는 전기 전도성도 있어서 전기 회로나 전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를 뽑힘성과 펴짐성이라 하는데 뽑힘성은 힘을 가하면 실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로 연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연성을 활용한 예시로는 구리선이 있죠. 또한 펴짐성은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면 얇고 넓게 펴지는 성질로 전성이라고도 하고 강철판이나 알루미늄 호일이 그 예시에 속해요.
금 역시 금속으로 길게 늘리거나 얇게 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금속과 결합해 단단하게 만들어서 장신구로도 많이 이용하죠. 네 번째, 약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실온에서 수은을 제외한 모든 금속들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중금속인 수은은 예외적으로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쉽게 증발한답니다. 여러분, 잠깐 수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은 수은이 중금속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수은은 아주 귀해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대우를 받았는데 우연히 수은을 소량 섭취했더니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이걸 먹으면 나는 영원히 늙지 않겠구나 하면서 수은이 건강에 좋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은을 매일 섭취하고 얼굴에 바를 뿐만 아니라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코가 썩고 정신병에도 걸려서 폭정을 하다가 결국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성이 있는 중금속들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취급해야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중금속들도 유용한 면들이 있어서 아주 조금씩 사용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진 않아요. 이제 비금속의 특징 5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고체 상태의 비금속 원소는 금속과 같은 광택을 나타내지 않아요. 물론 다이아몬드는 빛이 나지만 불투명한 금속의 표면에서 나는 광택과는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는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탄소는 비금속 원소이지만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은 그 결합 구조의 특징 때문에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 나온다면 주로, 대체로, 대부분이라는 문구가 같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다른 금속 원소들은 금, 은, 나트륨 이런 식으로 원소 한 종류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금속 원소들은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탄소와 수소가 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림은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 폴리에틸렌의 모습인데요. 주로 페트병 뚜껑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음료수나 생수를 사 먹을 때 뒤쪽을 보면 분리수거 마크에 각 부분이 어떤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네 번째, 비금속은 금속과 다르게 뽑힘성이나 펴짐성이 거의 없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져요. 물론 기체는 부서질 수 없으니 고체 상태의 비금속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단하죠. 예외에 속합니다. 마지막 5번째,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황, 인, 탄소 등은 고체 상태로, 헬륨, 산소, 네온, 염소 등은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비금속 역시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브로민이라는 원소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예시를 봤는데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쌤, 예시를 다 외워야 하나요? 여러분, 공부할 때 각 원소들의 구체적 특징은 암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금속과 비금속 원소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비교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면 모든 원소들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이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성질을 가지는 중금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예로 붕소, 규소, 저마늄이 있고요. 특히 규소와 저마늄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거나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기에 준금속이라 부르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주기율표 상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사고력 키우기 문제를 봅시다.
뷰테인 가스가 든 가스통과 가스통 속 물질이 각각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해보자. 여러분, 뷰테인 가스는 우리가 흔히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이에요. 용어 표기법이 바뀌면서 메탄은 메테인으로, 부탄은 뷰테인으로 바뀌었답니다. 부탄가스는 이렇게 뒷면에 재활용 표기가 되어 있듯이 철로 된 캔에 들어있고요. 사진에는 없지만 플라스틱 뚜껑이 씌워져 있어요. 플라스틱은 앞에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통 안에 들어있는 뷰테인 가스는 그림처럼 탄소 4개와 수소 10개가 결합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정리하면 가스통에서 철은 금속 원소, 플라스틱과 뷰테인 가스는 비금속 원소인 탄소와 수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네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봅시다. 1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네,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요. 2번. 다음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고 결과를 써보자. 자, 분류하는 방법은 실온에서의 상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면 3가지가 있겠네요. 먼저 표면의 광택, 열과 전기의 전도성, 뽑힘성과 펴짐성. 그러면 제시된 원소는 무엇일까요? 알루미늄은 금속 원소이죠. 산소는 비금속 원소이죠. 질소는 비금속, 칼슘은 금속. 여러분, 다 맞췄죠?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